12월 17일부터 분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분석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한 대가. 근데 한 대가 그게 그 4년 동안 쓴 핸드폰. 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신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신용환이라는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PC에 노다지가 들어있어요. 그 하드디스크 한 700기가 바이트 700기가. 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거를 확인하려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고 확보해야 된다는 캠프 시절에 이미 이런 구상이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것도 신용한 외장하드에서 나온 거고. 거기에 쫙 깔려 있더라니까. 그 정말 황금밭이. 그러니까 카톡으로는 실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 실행 여부 어떻게 했는지 문건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어떻게 오고 갔는지 본인이 캠프에 있었으니까 여론조사 꽃을 왜 개헌군이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저는 거기서 봤죠. 카톡에서 280개 카톡에 보니까 권성동만 지금 혼자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중이죠. 그래서 본인이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나머지는 명태균과 쓸려가고 한쪽은 탄핵과 함께 쓸려가니까 나만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네. 오늘 저희가 공개할 리포트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국정 개입 관련한 내용 구체적으로 뭐 이태원 참사랄지 심지어는 뭐 해외 맛보기를 좀 해주세요. 맛보기.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법을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물어봅니다. 당선된 이후에 당선 이후에 알고 명태균이 보니까. 킹메이커였고 국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건데 그중 하나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법을 명태균에게 김건희가 물어봅니다. 국회 뭐 그때 당시 국정조사 뭐 계획안 의결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해법을 요청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국회 상황에 네, 대해서 국회 상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저격수를 누굴 배치하고 명태균이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네. 기사가 사실은 한 30개는 나오겠는데 리포트가 다 못했고 오늘까지 한 게 보니까 11개더라고요. 그러니까 11개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다른 매체들도 좀 할 수 있게 하다가 지쳤구나. 네. 이거 언제 다 만드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뉴스타파가 사람이 적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공개할 건 김건희가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심장병 걸린 네. 아이 이렇게 꿈에 기반하여. 단순히 꿈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네. 해외 순방 가서 네. 동남아 국가들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이런 걸 해서 무역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쭉 외교적인 조언 그리고 국정에 대한 조언을 쭉 해줍니다. 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검수완박 같은 거에 대해서도 명태균이 얘기를 해요. 검수완박, 야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경찰이 너무 힘이 비대해졌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경찰한테 돌리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경찰의 대대적인 인사 대조정을 해야 된다. 뭐라는 식으로 별의별 시시콜콜한 걸 다 그 개입을. 노영 변호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폭탄인데 윤석열 관저로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 44명 저분들 명단을 쭉 보니까 명태균 씨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엮여 있는 사람인데 저기에는 이제 비례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는 반대 의견으로 저 사람 넣으면 안 된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꽂아 넣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번에 윤석열 씨 관저 앞에 가서 도와줬어야만 이거 했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들이 있는 것이고 명태균 게이트가 이게 윤석열이 돌아와야 명태균 게이트를 네네. 어떻게든 제압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운명과 연결돼 있으니 네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시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경남, 울산, 대구 이쪽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명태균 씨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중 예를 들면은 뭐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이제 그 도움을 계속해서 강모 씨가 5명이나 그 전부터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번에 45명이 왜 갔을까 굳이? 거기 명태균과 연결하면 명태균과 연결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 명태균이 살려주었거나 명태균의 코치를 받았거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지금 USB하고 핸드폰 3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12월 12일 날 넘겨졌어요. 12월 17일부터 분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분석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한 대가. 근데 한 대가 그게 그 4년 동안 쓴 핸드폰이에요. 그게 2019년부터. 근데 돌아가면서 썼으니까 거기 하나에 다 있지는 않고. 그죠? 근데 그 핸드폰 하나에 그러니까 핸드폰 한 개가 이게 되게 황당한 거였는데 그 핸드폰 한 개가 4년 동안 쓴 핸드폰이었고 또
또 하나의 핸드폰이 그 이후로부터 한 1년 정도 사용된 아하. 거고 4년 정도 사용된 그 핸드폰이 이제 하나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게 이제 거의 다 거기 항공폰이구나. 그래서 이게 1월 달 안으로 다 이제 이게 정리가 될 건데 요게 나와 있는 것들은요. 이 PC에 나와 있는 저 280개 카톡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랬대요? 엄청난 게 있는데 그래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신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신용환이라는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PC에 노다지가 들어 있어요. 신영환 교수는 윤석열 캠프에 있던 분입니다. 있던 분인데 인수위에서 박차고 나온 분이에요. 초창에 그 명태균 보고서를 받았고 그게 내 하드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시작됐죠.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 한 700기가 바이트 700기가. 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계에 부딪혀서 700기가니까.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예를 들면 하다가 여기에 말았어. 윤석열 캠프에서 이미 부정선거 대책반을 운용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확인하려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고 확보해야 된다는 캠프 시절에 이미 이런 구상이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것도 신용한 외장하드에서 나온 거고 이분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메모지 보면, 예. 그날의 메모지를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이 말을 했지 다 있어 메모지에도 메모도. 있고 전화번호 이렇게 저장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사람 이름과 직책만 적지 않고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전화번호부 연락처에 특징을 다 설명란에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통화했던 지인, 김건희의 지인 몇 월 며칠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그 연락처에 적혀 있어요. 최소 9차례 이상 해가지고 날짜,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그 내용에 뭐뭐뭐 해가지고 쭉 써놓고 맨 마지막에 최소 9차례 이상 이렇게 써놓잖아요. 10차례, 90차례까지 나와요, 저 사람은. 지금 기억난 게 9차례인데 그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더 나와. 저 메모를 써놓을 당시가 9차례였다는 거고 그 이후에 90차례가 나와. 카톡 내용의 일부와 그 일부와 맞아 떨어지는 내용의 앞뒤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그 얘기와 맞는 김건희의 행동과 그 얘기와 맞는 윤석열의 행동과 그 얘기에 나와 있는 김종인 그 당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김건희가 김종인을 만나야 될까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검찰에 모셔가야 되겠는데.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더라니까. 그 정말 황금밭이. 그러니까 카톡으로는 실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 실행 여부 어떻게 했는지 문건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어떻게 오고 갔는지 본인이 캠프에 있었으니까 주변 정황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구나. 더 중요한 거 그것을 골자로 해서 짜놓은 선대위의 즉 선거 캠프의 작전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안에. 윤석열 그 당시 후보도 명태균에게 물어보고 검증을 요청해요. 평가. 이 사람 어떠냐. 실행의 증거들이 신용환 교수에게 잔뜩 있더라. 여론조사 꽃을 왜 계엄군이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저는 거기서 봤죠. 카톡에서 280개 카톡에 보니까 6, 7차례 정도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와 짜고 여론 조작을 한다. 라는 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김건희가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우리 남편 야당 1등 만들어주세요. 꼭이요. 제발요. 명태균에게 자기 남편 1등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그렇다면 어떤 여론조사 업체가 관계가 있고 그 여론조사 업체에 이재명과 관계된 이재명 라인이 누가 있는지 실명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여론조사 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그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대통령 부부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랄까 민주당의 여론조사 조작과 공작을 걱정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했으니까 쟤네도 했을 것이다 맞아, 이러면서 맞아. 항상 난리치는 그래, 거지. 걔네들은. 김건희가 1등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제가 꼭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1등을 만들어줍니까? 네. 수치로는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머니투데이랑 명태균이랑 손잡고 계속 대선 경선 초반에 그 여론조사 발표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관련 정보를 명태균한테 던져요. 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이 제가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김건희, 윤석열은 명태균이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얘가 숫자를 만들 수 있고 결과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이 명태균 씨 게이트에서는 자기가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선 주자 될 수도 있다라고 아하.
왜냐면 이제 자기 혼자 지금 자유롭다고. 나머지 네. 오세훈, 관- 한준표. 권성동, 네. 윤한홍 요 라인들이 원래 이준석 라인들하고 대척점에 있었던 윤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명태균과 떠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지. 권성동만 지금 혼자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죠. 그래서 본인이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이참에 나머지는 명태균과 쓸려가고 한쪽은 탄핵과 함께 쓸려가니까 나만